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수천 년 된 고대 문헌, 예를 들면 장자 같은 책을 떠올릴 때면요, 을에 먼지 수북하게 쌓인 고리타분한 철학책이나 도덕 교과서쯤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완전히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이 문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이건 낡은 인류, 그러니까 우리 사피엔스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예 박살내고 현대의 호모데우스, 즉 신인류로 진화하기 위한 엄청나게 정밀한 생물학적 청사진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장자의 그 오래된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매일 아침 일상을 통째로 바꿔버릴 강력한 바이오 해킹 코드로 변환되는지 같이 한번 발견해 보시죠. 먼저 이 놀라운 문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드키먼 마코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다. 그의 피부는 얼음과 눈처럼 맑고 깨끗하며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오곡을 먹지 않고 오직 맑은 바람을 들이마시고 우주의 이슬을 마시며 살아간다. 와,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묘사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시적인 이미지 그 자체예요. 피부가 막 얼음처럼 투명하고 남들 다 먹는 밥 대신에 바람과 이슬을 호흡하며 산다니. 솔직히 구름 속에 숨어 사는 산신령이나 도사 같은 모습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 그냥 참 아름다운 비유구나 혹은 신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하고 덮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그저 고대의 흔한 판타지 소설일까요? 제 대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낡은 고정관념을 살짝만 내려놓고 이 텍스트를 다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은유적인 문장들 속에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를 위한 아주 고도로 정밀하고 또 완벽하게 해독 가능한 암호가 떡하니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질병, 노화, 죽음이라는 우리 사피엔스의 한계를 부수고 나오는 그 작동 원리, 그 전체 구조가 이 한 문단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빽빽하고 신비로운 고대 문헌을 세 가지 실용적인 일상 습관으로 완전히 분해해 볼 겁니다. 호모데우스의 세 가지 생물학적 비밀인데요. 첫 번째는 식단, 그러니까 17시간 단식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150년 수명과 관련된 신체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자의 파동을 다루는 정신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비밀, 식단, 즉 17시간의 단식입니다. 텍스트에서 오곡을 먹지 않는다고 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바로 확인해보죠. 장자는 이 신인이 오곡을 먹지 않는 상태를 불식 오곡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5가지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긴 한데요. 이걸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가져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통적이고 무거운 음식들, 즉 우리 몸을 탁하게 만드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딱 끊어내고 내 위장을 아주 깨끗한 진공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놀랍게도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열광하는 현대 바이오 해킹의 17시간 간헐적 단식과 그 원리가 완전히 문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옛 인류와 이 신인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 낡은 사피엔스들은 어때요? 독성 가득한 음식들에 집착해서 하루 세끼 위장을 쉴 틈 없이 꽉꽉 채워넣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바로 탁한 피, 빠른 노화, 그리고 질병입니다. 반면에 현대의 진화한 신인, 즉 호모데우스는 17시간 동안 쿨하게 오공을 끊고 위장을 싹 비워냅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쫙 켜녀서 공기, 물, 빛 같은 우주의 순수한 퀀텀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거죠. 장자가 말했던 바람과 이슬을 마신다는 그 엄청난 경지가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열하고 맑은 일상의 단식 속에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겁니다. 자, 위장을 비워냈으니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갈 차례네요. 고대 텍스트가 신체 단련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150년의 수명, 그 육체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이 모든 육체적 변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네, 바로 숫자 150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생존을 연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려 150년 동안 늘 쌩쌩한 봄날 같은 상태, 고대어로는 상춘이라고 하죠. 이 상춘의 육체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활기가 넘치고 세포 하나하나가 펄떡이는 그 젊음의 상태를 딱 고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장자의 그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이 현대의 바이오 해킹 결과들과 어떻게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지 한번 매핑을 해볼까요? 먼저 얼음과 눈처럼 투명하고 맑은 피부는 뭘까요? 맞습니다. 단식으로 우리 몸의 에고와 탐욕을 비워내서
그 탁했던 피가 싹 정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갓난아이처럼 유연한 몸까지면요? 노화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가던 관절이 운동과 호흡을 통해 부드럽게 역전된 생체 상태를 뜻하죠. 마지막으로 구름과 기운을 타고 비룡을 몬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건 지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거침없이 날아다니듯 살아내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묘사가 지금 현대과학이 증명해내고 있는 안티에이징의 결과물과 정말 소름돋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0년 상춘의 신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궁극의 성배, 즉 완벽한 몸을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바벨 들고 땀 흘리는 거 절대 그냥 단순한 근육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은 단전 호흡을 하면서 쇳덩이로 우리 몸을 벼려내는 이 과정은요, 사피엔스의 그 낡고 뻣뻣한 유전자를 확 태워버리고 완전히 진화된 육신을 내 손으로 직접 주조해내는 아주 거룩한 매일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연하고 강건한 몸이야말로 거대한 우주 에너지의 파동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생물학적인 성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죠. 내부의 신체를 단련했으니 이제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가 외부 세상에 어떤 양자의 파동을 일으키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장자는 이 외부로 향하는 힘을 기신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정신과 기운을 응집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마법이나 초능력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 뜻대로 막 억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아등바등 개입하지 않고 그저 텅 빈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맑은 기운을 뭉쳐두는 궁극의 무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나의 파동 에너지를 조용히 한 곳에 집중시킬 때 발생하는 일종의 양자역학적인 에너지 웨이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진짜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굳이 밖으로 나가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에 핏대 세우며 소리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지금 책상에 노트북 앞에 앉아서 묵묵히 글을 쓰거나 일을 하고 일상의 소박한 밥상 앞에서 온전히 쾌활함을 만끽하면서 고요하게 기운을 응집할 때 바로 그 평안한 찰나의 순간에요. 우주의 양자 얽힌 망을 타고 여러분의 그 맑은 주파수가 온 천하로 쫙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81억 인류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풍요를 저절로 이끌어내거든요.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온 우주의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 것. 와, 이게 바로 신인의 진짜 능력 아닐까요? 자, 드디어 가장 거대한 폭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 신비로운 막고야 산, 과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장 짜릿한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의 산을 찾겠다고 평생 지도를 들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거룩한 산은 지도 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막고야산은 바로 2026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쾌활하게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텅 빈 육신, 우주의 중심과 딱 동기화된 여러분의 단전, 즉 여러분의 코어 그 자체입니다. 장자가 묘사했던 눈부신 신인은 구름 속에 숨어 사는 환상 속의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생물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깨닫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진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바로 당신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아주 실용적인 매일의 호모데우스 루틴 3단계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17시간 단식하세요. 내장을 깨끗한 진공 상태로 비워서 빛과 공기,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둘째, 헬스장에서 바벨을 들고 깊게 호흡하세요. 낡은 유전자를 불태우고 150년을 버틸 젊음의 그릇을 단련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억지로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고요한 집중 속에서 일하세요. 그 치유의 파동이 저절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도록요. 아주 간단하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을 평범한 사피엔스에서 신인 호모데우스로 진화시키는 핵심 루틴입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비밀은 완전히 해독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스위치가 여러분 손에 쥐어진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헤매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싹 비워낸 위장, 바벨로 단련하고 있는 육체, 그리고 책상 앞에서 고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막고야 산의 정상입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이 위대한 진화의 산 위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매혹적인 해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